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3 지방선거 이슈엔 예슈입니다. 저는 김경섭입니다. 오는 2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80여일가량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후보자 공천을 위한 경선 일정에 들어가는 등 각 정당들이 공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 현안 이슈들이 부상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주현 조국혁신당 군산지역위원장을 모시고 군산지역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우리 방송국에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좀 시민들에게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존경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국혁신당 군산지역위원장 이주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지역 현안에 대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준 방송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군산에서 태어나서 초중고를 군산에서 마치고 주요 경력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시 관악구청, 조달청, 국무총리실 등에서 30여 년간 공직 생활을 마치고 전북 지방조달청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을 퇴직하였습니다. 우리 군산은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산업 구조 변화와 인구 감소, 지역 경제 침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새만금 개발과 첨단 미래산업 유치라는 새로운 기회도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구조투자라는 희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군산의 미래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군산 시민의 삶입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군산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더 나은 방향을 찾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2년 차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국정이 이재명 표 국정이 시작되는 그런 해이기도 한데요. 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지방 정책입니다. 네. 지방 균형 발전 정책으로서 이제 5극 3특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너무 그 5극 중심으로 돼서 이 3특, 전북, 강원, 제주 이런 지역들이 좀 소외 받는 것 아니냐. 아마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과 군산이 어떤 전략으로 가야 이 5극 3특 시대의 전북 발전 그리고 군산 발전을 최대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궁금한데 어떤 전략을 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전북의 경우에는 농생명과 재생에너지 국가 전략기지로 저는 방향을 잡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전북이 가진 가장 큰 국가적 자산은 농생명 산업과 재생에너지입니다. 전북은 이제 대한민국 식량에너지 전략기지라는 국가적 역할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군산의 경우에는 새만금 첨단 산업과 서해안 해양 물류 거점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산의 미래는 이제 사실상 새만금과 연결되어 있으며 군산이 가야 할 핵심충 한 3가지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일 먼저 그 AI 데이터 센터, 또 2차 전지, 수소, 로봇 등 알리백 산업을 유치해서 새만금 산업 단지 배후도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둘째로는 서해안 물류 항만 도시 중심 도시로 군산을 황해 경제권 물류 중심의 거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원도심과 또 고군산, 새만금을 연계한 관광 벨트를 만들어서 산업과 관광이 동시에 발전하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새만금 첨단 산업은 그야말로 이제 알리백 산업단지가 지정이 되느냐 마느냐, 맞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운명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부가 이제 올해부터 이 네. 알리백 산단을 지정을 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새만금 지역의 알리백 산단 전망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예, 예. 막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전남과 예, 경쟁을 예, 해야 맞습니다. 되고 예. 또 그 알리백 산업단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재생에너지 이 발전 단지가 있어야 되고 예, 그걸 거기서 생산되는 전기를 운반할 수 있는 전력망 예, 구축, 전력망 구축. 송변전 시설을 예, 비롯한 맞습니다. 예. 이런 그 전력망 구축이 됐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게 예, 현실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지정 전망이 밝지 않다 이렇게 지금 이제 진단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위원장께서는 이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그런 이유로 좀 어려움을 표시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은 저는 그래도 새만금이 당연히 그 아리백 산업단지로 지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로는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는데요. 네. 첫째 이제 새만금 국가산단은 2022년도에 이미 이제 국토부로부터 국내 1호 스마트 그린 산단 국가 시범 산업단지로 지정돼서 네. 법적 제도적 기반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새만금은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뭐 7기가에서 10기가 정도 규모의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생산 기반이 이미 구축이 돼서 앞으로 뭐 2000 곧 발전을 해서 전기를 생산해낼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셋째는 그 새만금에는 공항, 항만 또 산업단지가 동시에 세 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런 경우는 새만금 외에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와 또 더불어 또 그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네. 전북에 또 특히 새만금에 그 아리백 산업단지가 꼭 들어서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들어서야 되는 어떤 당위성은 있지만 예. 현실적으로는 뭐 준비가 잘 안 돼 있다. 예,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전력계통이라든지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은 있는 걸로 알고 이런 있습니다. 부분을 빨리 해결을 해야 되지 예. 않겠나. 예,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알리백 산업단지가 지정이 되고 또 지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예, 이 새만금의 첨단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기업, 관련 산업 네. 이런 것들을 유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어떤 산업, 어떤 기업을 유치해야 이 새만금 산단 그리고 이 전북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위원장께서는 이제 어떤 분야에 네. 그 산업과 기업이 유치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이제 아리백 산업단지는 단순히 뭐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이 아니고 전기를 많이 쓰면서도 친환경 인증 아리백을 요구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전략이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따라서 이제 전력 소비도 많고 글로벌 수출 비중도 높고 또 아리백 요구가 강한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저는 한 5대 산업군 정도로 목표로 네. 유치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5대 산업군은 제일 먼저 AI 데이터 센터, 네.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산업, 그리고 이제 반도체, 후공정, 또 그린 수소, 글로벌 아리백 제조기업 등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현대차 그룹이 네. 새만금에 9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 네, 네, 네. 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재벌 그룹들의 이 투자 약속이라고 하는 게 이 참 보증수표냐라고 예. 하는 것은 그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맞습니다. 그동안 뭐 삼성의 예, 투자 사례도 있고. 약속, 그다음에 SK의 투자 약속 이런 걸 했지만 뭐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과연 이번 현대차 그룹의 투자 약속이 과연 현실화될 것이냐, 네. 이런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기존에 그 삼성의 그 투자 MOU 맺었던 것도 무효화가 됐고 또 SK 데이터 센터 유치도 2조 원 정도 유치가 됐었는데 실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조금 그래도 실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 거는 이번에는 그 현직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과 또 현대자동차 또 정의선 회장이 직접 새만금에 오셔가지고 또 MOU를 체결을 하고 또 그 로드맵을 보면은 당장 2027년부터 네. 착수하는 걸로 돼 있는 걸로 볼 때
이번에는 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렇지만 이 현대차 그룹이 이제 투자를 현실화하기 예, 위해서는 전라북도와 군산시 예. 그리고 정부 예. 이런 그 국가적 차원에서의 어떤 그 준비해야 될 상황들이 네, 상당히 맞습니다. 많을 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업 친화적인 어떤 정책, 뭐 네.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크게 좀 세 가지로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이제 그 시급한 것은 이제 전력 인프라와 용수 문제, 네. 그리고 이제 행정 지원, 그 다음에 이제 인력 문제 등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전력 인프라 용수 문제의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송전선로라든지 변전소 등 네. 전력 계통의 전력 인프라를 그 확충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용수 문제의 경우에도 뭐 치수원 다변화라든지 또 하수 재이용 시설에 대한 문제를 선행적으로 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행정 지원 면에서는 여러 가지 규제를 협파하는 기업 샌드박스라든지 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서 그 투자가 적게 이루어지도록 행정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대기업을 유치하려면은 그 우수한 인력들이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인력 유입을 위해서는 교육, 의료, 네. 문화 등 정주 여건을 만들어서 그 우수한 인력들이 가족과 함께 군산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특히 네. 행정 통합에 대한 드라이브가 네. 아주 강력하게 네. 걸리고 있습니다. 뭐 광역권에서는 그 통합이 이제 현실화된 것도 네. 있고 논의를 하다가 중단된 사례도 네.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인접 지역의 그 광주와 전남이 예. 이 특별법이 이제 통과가 돼서 네. 지방선거가 끝나면 예. 7월부터는 이제 통합시가 예, 예. 출범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통합 어떤 그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 도내에서도 이제 통합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일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도 많고 예. 현실화되지는 않고 있지만 아마 이재명 정부에서는 계속 이 행정 통합에 대한 어떤 드라이브가 걸릴 것 같은데, 군산의 경우는 이 새만금 지역과의 통합 이 이제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됐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새만금 통합 그 특별자치단체 이것이 이제 추진되다가 이제는 뭐 중단된 그런 상태긴 한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가 나타날 것 같아요. 이 통합인 군산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는 이 통합을 어떤 지역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래서 효과가 날 것인지, 그리고 통합을 한다고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뭐 현실적이고 명분은 새만금 지역에 있는 군산, 김제, 부안 통합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이 새만금 지역에 있는 지자체 간의 관할권 문제 등으로 해서 좀 첨예하게 좀 대립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서로 간의 신뢰가 지금 쌓여 있지 않아서 아마 당장의 행정 통합은 저는 어려울 걸로 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 단계적 경제 협력을 통해서 일단 뭐 경제적인 분야부터 통합을 하고 나머지 이제 행정 통합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을 좀 제안을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EU 같은 경우에도 일단 경제성 있는 분야부터 경제 협력을 시작해서 나중에 행정 통합까지 갔던 경제 통합과 행정 통합을 이루었던 그런 사례를 볼 때 저희 그 새만금 지역에도 첫째 이제 새만금 공동 TF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공동으로 후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를 같이 추진을 하고, 또 수익은 또 투자한 비중과 역할에 따라서 이익을 나누고, 이 같은 이제 경제적 신뢰가 쌓인 다음에 그때 이제 행정과 정치를 통합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아마 올해 안에 계획이 발표되고 내년부터는 기관들이 이전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도내에서는 익산이 이제 그 공공기관 어떤 집합적으로 유치가 된다고 한다면은 익산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시군들도 이제 개별적인 기관 유치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군산의 경우는 어떤 전략으로 이 유치 전략을 펴야
군산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그 공공기관 이전을 우리가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예. 군산의 미래는 새만금과 항만, 저는 에너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군산의 강점인 해양 항만, 또 에너지 신산업에 이제 특화된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는 유치 전략을 펴야 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현대차 이번에 이제 구조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기관들이 군산에 있어야 한다는 논리로 정부를 설득하는 과정도 좀 필요하고, 네. 또 2027년에 KTX 이음이 개통이 되면 수도권과 1시간 20분대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공공기관 유치를 미리 준비해야 될 필요성도 좀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전 작업으로 이제 공공기관 이전 부지라든지 또 교육, 의료, 문화시설, 연구 클러스터 기반 조성 등 정주 여건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략을 구체적으로 좀 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뭐 새만금과 관련된 그리고 항만 그리고 에너지 분야 이런 분야를 이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자, 새만금 신항 개항이 머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군산항과 이제 함께 운영을 해야 될 텐데요. 뭐 군산항과 원포트 시스템이다 해가지고 이제 원포트로는 돼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항구가 두 개이다 보니까 효율적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새만금 신항과 군산항 다 중복돼서 이렇게 모든 물류를 같이 취급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구분하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차별화해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요? 예, 뭐 새만금 신항이 개항하게 되면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제 군산항과 기능 중복을 피하고 투포트 체계를 이제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이제 군산항의 물동량이 제가 알기로는 뭐 한 전국 물동량 한 1.5%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서로 경쟁을 하게 되면은 서로 기능이 약해지고 또 항구로서 제대로 또 역할을 하기도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산항 기존에 있던 자동차나 이제 벌크 화물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새만금 신항의 경우에는 대형 컨테이너나 신산업 물류의 관문으로 역할을 나누어서 운영 주체를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항만 운영 경험이 있는 군산시에서 일원화해서 관리해서 뭐 불필요한 경쟁과 낭비를 좀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군산항은 이제 자동차나 벌크, 새만금 신항은 이제 대형 컨테이너 위주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관광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도 좀 새만금 신항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군산항 아니겠습니까? 군산항이 이대로 가면 폐항의 운명을 뭐 맞이하게 되는 것은 지금 뻔하게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군산 시민들이 보기에는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누구나 아다시피 이제 군산항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퇴적터입니다. 이 퇴적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군산항의 운명을 쥐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뭐 정부나 전북도 그리고 군산시가 이 처리 방법으로 내놓은 것은 투기장 건설입니다. 지금 금남도가 제1투기장으로 해서 건설되어서 있지만 포화 상태에 있고, 그래서 이제 제2투기장을 건설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제2투기장 건설이 과연 근본적인 대안이냐, 이런 데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차제에 정말 이 투기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계속 군산항 앞바다에 이 섬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근본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다. 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 위원장께서는 이 근본적인 대안을 어떤 식으로 해야 이걸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두 가지를 좀 제시하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항만 준설공사 설립과 금강 하구도 개방입니다. 항만 준설공사의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군산 앞바다에
한 연간 한 300만 루베 정도 네. 토사 퇴적물이 쌓이는데 준설은 그 연 한 100만 루베 정도 해서 한 3분의 2 정도가 계속 퇴적물이 쌓이는 걸로 제가 기존에 조달청장을 할 때 네, 예. 그 공사 입찰한 내역을 보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매년 3분의 2 정도는 매년 토사가 쌓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방식으로 그 계속 준설을 해가지고는 근본적인 그 치유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 준설 공사를 만들어서 그 저희가 준설을 그 근본적인 준설을 해서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채취되는 이제 강물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재나 이런 걸로 팔아서 수익을 내고 네. 또 정부의 그 준설 업무를 그 지자체가 대행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받아오는 것도 뭐 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금강 하구도 개방을 저는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금강 하구도 개방의 경우에 이제 충남이나 서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자고 하고 있는 반면에 전북과 군산시는 그 용수 문제를 이유로 해서 좀 대화를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걸 이제 전제 조건으로 이제 금강 상류에 담수 시설을 만들어서 용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물길을 터서 토사 퇴적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생태 복원과 항만 회생의 길을 동시에 수립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군산항 그 토사 문제가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제 군산의 여러 가지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사랑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 군산은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도시입니다. 이제는 그 잠재력을 현실의 풍요로움으로 바꿀 골든 타임입니다. 지금 군산은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는 공공기관, 지자체 중앙부처에서 30여 년간 실물경제 행정 전문가로 일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군산 발전을 위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 청렴한 행정을 위해 함께 늘 소통하며 뛰겠습니다. 더 나은 군산의 미래를 위한 여정에 여러분이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주현 조국혁신당 군산지역위원장의 군산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정책으로 만들어져서 군산 시민의 공감대를 넓혀서 현실화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 이슈앤 이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주현 조국혁신당 군산지역위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